요즘 들어서 자꾸만 깜빡깜빡 하시지요? 분명히 조금 전에 들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가스불 위에 그 냄비를 올려놓은 것도 깜빡하고, 다른 방에 갔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아차 하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뭘 챙겨야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 영 생각이 안 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또 집중해서 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자식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를 물으면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별말 없으셨어 하고 얼버무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은행 직원에 가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셨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도대체 무슨 상품에 가입한 건지 가물가물하고, 어디 그뿐인가요? 예전에는 자식들 전화번호 줄줄 외웠는데, 이제는 내 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놓쳐서 약을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참을 고민하고, 돋보기를 손에 들고도 온 집안을 헤매고, 마트에 가서는 정작 사러 간 두부는 안 사고 엉뚱한 것만 잔뜩 사오고, 텔레비전에 좋은 정보가 나와서 저거 적어둬야지 하는 순간 광고로 넘어가 버리고, 며칠 전에 손주가 한 예쁜 말을 적어두고 싶었는데 못내 잊어버려서 친구들과 통화하다가 좋은 식당을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약속을 잡았는데 날짜를 헷갈려서 하루 전에 가거나 하루 늦게 가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내가 늙었나? 머리가 예전 같지가 않구나. 이러다 큰 병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러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천장을 보다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신 걱정이 있으실 것도 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힘주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건 절대로 어르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르신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정신이 흐트러져서도 아닙니다. 부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을 원래 나이가 들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도요, 사실은 똑같이 다 잊어버려요. 방금 들은 약속도 있고, 사야 할 것도 있고, 어디다 뒀는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고 작은 기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착착 적어두는 것 뿐이에요. 머리로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도와주는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도 되는 것만큼 그렇게 도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도구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라는 것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참 젊었을 때는 손바닥 하나만한 수첩을 다들 가지고 다녔잖아요. 양복 안주머니 또는 손가방 안에 작은 수첩이랑 목록연필 하나씩 넣어 다니면서 거기에 전화번호도 적고 약속도 적고 외상값도 적고 장볼 것도 적었죠. 그 작은 수첩이 우리 머리를 대신해서 다 기억해 줬던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그 시절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수첩이라는 그 도구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빠뜨림 없이 살림도 하고 일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첩을 어느새 손에서 놓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걸 다시 머리로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자꾸 놓치고 깜빡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옛날 수첩을 다시 손에 쥐는 거예요. 다만 그 수첩은 종이 수첩이 아니라 100배는 더 똑똑한 새 수첩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옛날 수첩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물건이 지금 어르신 주머니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갤럭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매일 전화 받고 걸고 카카오톡 하고 손주 사진 보는 그 휴대폰 전화 말이에요. 그 안에 삼성노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똑똑한 디지털 수첩이 깔려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내실 것도 없고 새로 사실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신청하실 것도 없어요. 이미 어르신 휴대폰 안에 다 있는데 그냥 그동안 쓸 줄 몰라서 그 돈은 어렵게만 느껴져서 묵혀두셨을 것들 뿐입니다. 마치 좋은 보약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도 먹을 줄 몰라서 그냥 두고 오셨던 것과 똑같아요. 오늘 그 보약을 제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모시고 함께 오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손에는 그렇게 좋은 기계를 들고 계시면서 그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냥 전화기로만 쓰시는 모습이요. 자녀한테 물어보자니 바쁜데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그러다 또 어쩌다 물어보면 한두 번 알려주다가 자꾸 물으면 답답해하는 기색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결국 에이 나는 이런 거 못해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늘 쓰였습니다. 이 좋은 걸 어르신들은 쉬운 말로 천천히 답답하지 않게 몇 번이고 알려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하나로 오늘 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 마실 와서 쉽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돌려보시고 몇 번을 봐도 저는 답답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알려드리고 나면 어르신들이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 걱정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 내가 뭔가 잘못 눌러서 고장나면 어쩌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메모를 쓰고 정리하는 일로는 휴대폰이 망가지지 않아요. 둘째, 걱정.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배워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천천히 알려준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오늘처럼 쉬운 말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이른이든 여든이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이 어두워서 화면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이것도 오늘 다 해결해 드려요. 화면 글씨를 큼직하게 켜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네 번째 걱정. 알려줘도 돌아서면 까먹는다. 괜찮습니다. 까먹으시면 또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러라고 영상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네 가지 걱정은 오늘 다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은행 일도 점점 휴대폰으로 하라고 하고, 관공서 서류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오고, 병원 예약도, 기차표 예매도, 심지어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다 휴대폰으로 하라고 하지요.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디지털로 바뀌어 가는데 어르신만 그 자리에 계시면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고 무언가 할 때마다 자식들에게 부탁해야 하니 마음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씩 익혀주시면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어르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어르신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배운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더 당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한마디로 어르신 손안에 갤럭시 휴대폰 전화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고 사진 찍고 카카오톡 하는 기계가 아니라 어르신 뒤를 졸졸 따르면서 그 기억을 대신해주는 든든한 비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비서냐 하면요.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르신은 병원에 가시기 전날 밤에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볼 것을 미리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손으로 힘들게 쓰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만 하면 글자로 척척 적혀요.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서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 없이 적어둔 것을 하나둘 빠짐없이 보면 다 여쭤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길거리에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도 이제는 끙끙대며 베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사진 한 장만 딱 찍으면 그 안에 적힌 글씨가 그대로 어르신 메모장으로 옮겨져서 전화번호든 주소든 날짜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장이 됩니다.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자가 안 보이셔도 손가락을 쫙 쥐어서 큼직하게 보면 되니까 걱정 없고요. 또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복지관에서 좋은 강의를 듣거나 보험 설명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다 못 알아듣고 다 못 외워도 이제 괜찮아요. 녹음만 해두면 그 말소리가 글자로 바뀌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알맹은 쏙 빼서 요약까지 해주거든요. 귀가 좀 어두워도 말이 좀 빨리 놓치셔도 집에 와서 천천히 글자를 읽어보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검진표나 보험증서, 관공서에서 받는 서류들도 이제 어디에 뒀는지 몰라 온 집안을 뒤질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안에 고스란히 두고 단어 하나만 치시면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중한 기록을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새 것으로 바꾸시더라도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게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까지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비서가 따로 없지요? 이게 다 어르신 손안에 이미 들어있는 휴대폰 하나로 되는 일입니다. 새로 살 것도 돈 들 것도 전혀 없어요. 그저 쓰는 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핵심 기능은 모두 7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르신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정말 알짜배기 기능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삼성 노트를 최신 업데이트를 하고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해서 메모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모든 것의 첫 단추라서 정말 중요해요. 둘째는 펜으로랑 현관펜으로 쉽게 쓰고 글자를 큼지막하게 키우고 타자를 글 대신 입으로 말하는 메모 방법이에요. 손이 떨리셔도 눈이 어두셔도 얼마든지 메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병원에서 물어볼 것이니 장복의 목록 같은 것을 빠뜨리지 않게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넷째는 방금 말씀드린 사진 속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서 저장하는 신기한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녹음한 말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요약해주는 기능, 6번째는 PDF 파일이라고 하는 전자문서를 불러와서 크게 보고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 마지막에는 이 많은 메모를 건강이면 건강, 가족이면 가족, 금융이면 금융 이렇게 폴더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다른 번에 찾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풀어드려서 설명해드리면 별것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거예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심시켜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복잡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면에 손가락 몇 번 갖다 대는 게 전부입니다. 어르신이 평소에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 보시고 전화 거시는 그 정도만 하실 줄 알면 오늘 내용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배운 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세요. 그냥 오늘은 내 휴대폰에 이런 기능도 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면 됩니다. 마치 라디오 틀어놓고 듣듯이요. 그러다 나중에 저런 건 나한테 진짜 필요하겠다 하는 기능이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딱 그 기능 하나만 골라서 따라해 보세요. 7가지를 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만 내 것으로 만드셔도 어르신 하루하루 편해지시고 든든해질 겁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그게 가장 오래돼 갖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혹시 옆에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같이 해보자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함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이 서로에게 참 따뜻한 시간이 될 거고 추억이 될 거예요. 모르는 게 있을 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일석이조랍니다. 배우면은 늦은 때가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어르신들을 모아두면서 두 손을 모아두면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못한다고 숭사를 치던 분들이 지금은 뭐 메모를 척척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모습을요. 어르신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끝까지 배우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있고 그런 멋진 분이세요. 그 마음이면 충분하십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어르신은 동사무소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나라에서 주는 좋은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종이를 어디에 두셨는지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셔서 결국 그 지원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돈이었는데 단지 종이 한 장을 잃어버리셔서 못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르신, 그 안내문 사진 한 장만 찍어서 휴대폰에 넣어주셨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신청 기간 동안 단어로 바로 찾으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알려드릴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따라 한번 해봐 주세요. 또 한 어르신은 드시는 약이 여러 가지였는데 이걸 식전에 먹는 건지 식후에 먹는 건지 하루에 몇 번 먹는 건지 자꾸 헷갈리셨어요. 약봉투에 다 적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약을 2번 드시고 어떤 날은 건너뛰시고, 이게 어르신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약봉투 사진을 찍어서 글자를 큼지막하게 키워두고 약 먹는 시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두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보인다고요.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어르신 건강과 살림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수첩이 옛날 종이 수첩하고 뭐가 다르냐? 차이가 아주 큽니다. 첫째, 종이 수첩은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 디지털 수첩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둘째, 종이 수첩은 글씨가 작으면 돋보기를 들어야 하지만 이건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면 글씨가 큼직해집니다. 셋째, 종이 수첩은 일일이 써야 하지만 이건 입으로 말만 해도 적혀요. 넷째, 종이 수첩은 두꺼워지면 원하는 것을 찾느라 한참을 넘겨야 되지만 이건 단어 하나만 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다 줍니다. 다섯째, 종이 수첩에는 글씨밖에 못 적지만 이건 사진도, 녹음도, 서류도 다 한 곳에 담을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니 오늘부터 종이 수첩 대신 이 똑똑한 디지털 수첩을 손에 쥐셔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그 나중은 영영 안 옵니다. 마침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휴대폰을 옆에 두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익히고 나면 며칠 뒤에 어르신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영상 보기를 정말 잘했다. 이 작은 기능 하나가 내 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줄 줄이야. 제가 어르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정말 바쁘다 보니 어르신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참 많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또 미안하고, 막상 물어보면 또 잘 모르겠다는 답이 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수첩이 어르신 곁에서 조용히 큰 힘이 되어줍니다.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적어둔 답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약정번호, 병원 일정도, 중요한 일정도 어르신이 한번 적어두면 그 수첩이 잊지 않고 지켜줍니다. 그게 바로 혼자서 당당하게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르신 삶을 꾸며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거 배우는 진짜 목적은요, 어르신더러 많은 것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외우지 않아도 되게 만들자는 겁니다. 전화번호, 날짜, 약 먹는 시간, 사야 할 물건 같은 외우려면 머리가 아픈 자잘한 것들은 다 휴대폰에게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어르신 머릿속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는 외우기 싫은 숫자 대신 손주 얼굴이랑 자식들 목소리랑 좋았던 추억들만 담으시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계에게 다 맡기시고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쓰는 거예요. 그게 이 디지털 수첩이 어르신에게 드리는 진짜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주만 지나도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물어볼 걸 빠짐없이 물어보고 안내 사진으로 한 장 척척 저장하고 들은 내용은 녹음해서 글자로 다시 보고 중요한 서류는 단어 하나로 찾아내고 그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서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런 튼튼한 다리 같은 일상 말이에요.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에서 다 시작돼요. 그러니 저랑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노트를 제대로 쓰기 전에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노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 클라우드를 동기화시켜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두시면 어르신들이 앞으로 적는 모든 메모가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새 휴대폰으로 바꾸시더라도 단 하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 바로 휴대폰을 바꾸면서 그동안 적어둔 것, 찍어둔 것, 사진, 전화번호가 다 날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동기화만 켜두시면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은 다른 건 못하셔도 이 첫째 하나만큼은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업데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휴대폰도 앱도 사람처럼 자꾸 똑똑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어르신 휴대폰에 깔린 삼성노트가 옛날 버전 그대로면 오늘 알려드릴 좋은 기능들이 화면에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최신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방법은 이래요. 휴대폰에서 갤럭시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라는 장터 앱을 엽니다. 거기 들어가서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내 정보 또는 메뉴를 누르고 업데이트 항목을 찾으면 새로 나온 게 있는지 앱이 쭉 뜹니다. 거기서 삼성노트가 보이면 업데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만약 안 보이면 이미 최신이라는 뜻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 헷갈리시면 장터 검색창에 삼성노트라고 쳐서 들어가시고 거기 업데이트라는 글자가 있으면 누르고 열기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미 최신인 거예요. 업데이트를 마쳤으면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동기화를 켤 차례입니다. 동기화란 말이 참 어렵게 들리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휴대폰에 적은 메모를 삼성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아주 튼튼한 금고에 다시 한번 복사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어져도 그 금고에 있는 복사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서 어르신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그 금고에 있는 메모가 새 휴대폰으로 주르륵 내려옵니다. 마치 이사가도 짐이 알아서 따라오는 것처럼요. 켜는 방법은 삼성노트 앱을 열고 화면 한쪽에 있는 줄 3개를 전 모양이나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 동기화 버튼 또는 삼성 클라우드를 항목을 찾아서 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르신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혹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자녀분께 부탁해서 한 번만 로그인을 해두세요. 이 한 번의 수고가 어르신의 소중한 기억을 평생 지켜줍니다. 어르신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걱정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이거 켜두면 내 메모를 남이 다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어르신 본인 계정으로만 로그인한 휴대폰에서 어르신 휴대폰에만 내려오는 거예요.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진 어르신만의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마음 푹 놓고 켜두세요. 자,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이제 두 번째 단추, 실제로 메모를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노트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거나 펜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입으로 말만 하면 글자를 척척 바꿔서 적힙니다. 그러니까 손이 떨려서 글씨 쓰기 힘든 분들,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씨 보기 힘든 분들, 얼마든지 편하게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노트가 종이 수첩보다 100배 나은 이유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쓰기 도구부터 볼게요. 삼성노트를 열고 새 메모 하나를 만들면
화면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펜 모양, 형광 모양, 지우개 모양 같은 작은 그림들이 보입니다. 펜을 누르거나 글씨를 누르거나 쭉 칠해서 강조할 수 있어요. 잘못 썼으면 지우개를 눌러서 쓱쓱 지우면 되는 거고요. 또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 개 벌리듯이 펼치면 글씨가 큼지막하게 확대됩니다. 눈이 조금 어두우셔도 걱정 마세요. 화면을 키워서 큼직하게 보면 되니까요. 글씨 크기 자체도 설정해서 큼직하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편한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말로 말하는 메모 기능, 음성 메모입니다. 메모를 쓰려고 하는 화면을 누르면 글자를 입력하는 자판 대신 키보드가 올라옵니다. 그 키보드를 잘 보면 한쪽 구석에 작은 마이크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누르면 마이크를 한번 꼭 누르고 그냥 평소처럼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오전에 가서 혈압약 받아오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이 그대로 바뀌어서 화면에 적힙니다. 글자로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두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김장할 때는 메모하시는 것처럼 그냥 입으로 불러주시기만 하면 휴대전화가 알아서 받아 적어주는 거예요. 이 음성 하나만 익혀두셔도 어르신 생활에 정말 많이 편해집니다. 장 보러 가시기 전에 두부, 콩나물 사오기, 계란 사오기 이렇게 말로 척척 적어두고 마트에서 메모만 보다 보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 자녀가 전화로 무슨 약속을 잡자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로 적어두면 까먹지 않고요. 손이 불편하셔도 눈이 침침하셔도 글자 쓰는 게 느리셔도 입만 열면 다 됩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하시라고 만들어진 기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부터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어르신 휴대폰 화면의 메뉴마다 아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휴대전화는 화면 위에 줄 3개가 있고 어떤 휴대전화는 오른쪽 점 위에 3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삼성노트가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그림 모양이나 단추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 화면과 모양이 똑같지 않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찾은 말은 늘 비슷합니다. 설정, 삼성노트, 정보, 업데이트, 동기화 이 4단어만 찾으시면 됩니다. 삼성노트 앱 자체에서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노트를 열고 줄 3개 모양으로 넣은 뒤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화면을 맨 아래까지 천천히 내리면 삼성노트 정보라는 항목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현재 버전이 표시되고 새 버전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라는 단추가 나타납니다. 업데이트를 누른 뒤 잠시 기다렸다 앱을 열어주세요. 업데이트 도중 화면이 잠깐 바뀌거나 앱이 닫혀도 고장난 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 가능하면 집과 복지관에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제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 이쪽으로 아래로 쓸어냈을 때 부채꼴 모양의 와이파이 그림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으면 연결된 것입니다. 와이파이 이름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가족에게 한번 봐달라고 하고 하셔도 좋고요. 업데이트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 번만 확인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제 동기화를 켤 때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기화 완출을 눌렀는데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르신의 이름표 같은 겁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아무 번호나 여러 번 누르지 마세요. 계정 비밀번호를 찾는 메뉴를 이용하거나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부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번 로그인해두면 매번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기화 옵션을 고르는 창이 나오면 와이파이 연결 시 동기화를 선택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외출 중에는 데이터 요금을 쓰지 않고 집에 돌아와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을 때 조용히 안전금고로 복사됩니다. 동기화는 메모를 찾을 때 어르신이 자주 따로 쓰는 저장 단추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부분 뒤로 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저장되고 인터넷이 알아서 복사되고 그래서 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기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메모 하나를 시험 삼아 만들어 보세요. 제목에 동기화 연습이라고 써보시고 그런 다음 삼성노트 첫 화면으로 나왔다가 그 메모를 열어보세요. 그 메모가 있으면 일단 저장은 잘 된 겁니다. 설정 화면에서 동기화가 켜져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연습 메모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르신 메모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은행번호, 카드 비밀번호처럼 남에게 알려지기 곤란한 정보는 그대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 계정과 휴대폰은 잠금이 보호해주지만 중요한 비밀번호는 어떠한 메모장에도 전부 적어두지 않는 습관이 가장 안전해요. 꼭 기억해야 한다면 어르신만이 볼 수 있는 힌트 정도만 적으세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먼저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새 메모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성노트 첫 화면의 아래를 보면은
연필 모양이 더하기 모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단추가 새 종이를 꺼내는 메뉴예요. 눌러서 보면 하얀 화면이 보이고 위쪽 제목을 적는 칸이 보입니다. 나중에 제목을 찾을 때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름표입니다. 근한 메모라고 적기보다는 6월 병원, 이번 주 손주 장보기, 손주 생일 준비처럼 내용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제목을 적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메모가 두세 개일 때는 아무 제목이나 상관없지만 한 달만 지나도 메모가 수십 개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새 노트, 제목 없이만 줄줄이 보이면 무엇을 적었는지 하나씩 열어봐야 합니다. 반대로 제목을 또렷하게 적어두면 목록을 찾을 수가 있지요. 마치 약통 겉면에 아침약, 저녁약이라고 크게 적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메모 화면의 위쪽 도구들은 손으로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펜을 누르면 펜 쪽의 모양, 굵기,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면 너무 가는 펜보다 조금 두꺼운 펜을 선택하시고 검정색이나 진한색, 파란색처럼 눈에 들어오는 색을 쓰세요. 자주 쓰는 펜 옆에 별표가 보이면 즐겨찾기로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매번 굵기와 색을 다르게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형광펜은 글씨를 새로 쓰는 도구라기보단 이미 적어둔 내용을 중요한 곳에 표시하는 도구예요. 병원의 메모에서는 약 이름이나 진료 날짜, 장보기, 꼭 사야 하는 물건에 형광펜을 칠해두면 좋습니다. 색을 너무 많이 칠하면 오히려 눈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노란색 하나, 아주 급한 것은 분홍색 하나 단순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는 화려함보다 한 번에 알아보는 게 원조입니다. 지우개 옆에 점선회로 된 구름 모양이나 올가미처럼 생긴 단추가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선택 도구입니다. 손으로 쓴 글씨를 둥글게 둘러싸면 그 부분만 통째로 옮기거나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날짜를 잘못된 곳에 적었는데 통째로 지우고 다시 쓰기 싫다면 선택 도구로 날짜만 감싸서 위로 옮기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으니 아무 내용 없는 곳에 연습해서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본 뒤 한번 해보세요. 글자를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보드로 입력하는 글자의 크기를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 화면 전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도구에서 숫자가 적힌 크기를 단추를 누르면 글자 자체가 커집니다. 이미 적힌 글자를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 선택한 다음 크기를 키울 수도 있어요. 화면을 잠깐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사진을 확대하듯 두 손가락을 벌리면 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글자 자체를 키우고 하나는 화면을 잠시 확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음성을 켜보겠습니다. 메모의 빈 곳을 한 번 누르면 키보드가 올라옵니다. 키보드 아래쪽이나 위쪽에 마이크 모양이 있으면 그걸 누르세요. 처음 사용할 때가 마이크 허용하겠냐면 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앱 사용 중에는 허용을 누르면 됩니다. 마이크가 파란색이나 움직이는 표시로 바뀌면 휴대전화가 어르신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한 문장씩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말로 메모할 때는 문장 사이에 잠깐 쉬어주면 글이 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내일 오전 10시 정형외과 예약 이렇게 덩어리마다 조금씩 쉬어서 말해보세요. 마침표나 쉼표를 넣고 싶다면 마침표, 쉼표라고 말했을 때 그 기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상태나 키보드 설정에 따라 글자로 적힐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문장을 짧게 말하고 나중엔 손가락으로 조금 다듬는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음성인식이 틀릴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거나 밖에서 나는 소리가 크면은 휴대폰 입 가까이에 가져오고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나 약 이름처럼 낯선 단어는 잘못 적힐 수 있으니 메모가 끝난 뒤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복용량이나 계좌번호 같은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똑똑해도 마지막 확인은 어르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크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삼성 노트가 아니라 키보드 설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휴대전화 설정을 들어가서 일반 삼성 키보드 설정 또는 키보드 목록 기본값 같은 메뉴를 찾아보세요. 그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표시, 음성 입력 단추 같은 항목을 켜면 마이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종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니 마이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음성 입력과 음성 녹음은 서로 다른 기능이란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음성 입력은 지금 말하는 내용을 곧바로 글자로 적는 기능입니다. 말이 끝나면 소리 자체는 남지 않고 글자만 남아요. 반면에 뒤에서 배울 음성은 말소리를 그대로 저장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장보기처럼 간단한 메모는 음성 입력,
상당처럼 소리 자체를 남겨야 하는 거는 음성 녹음. 이렇게 하면 나누면 쉽습니다. 연습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지금 새 메모를 열고 오늘 저녁에 할 일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열어 물 한 잔 마시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저녁 7시에 약 먹기, 딸에게 전화하기라고 말씀해보세요. 글자로 들어왔다면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글자가 조금 틀렸다고 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휴대전화가 어르신 목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한 첫날인 겁니다. 며칠만 써보면 말하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메모를 다 적은 뒤에는 저장 단추를 찾느라 화면을 헤매시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노트는 대부분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눌러 목록을 나오면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혹시 저장됐는지 불안하신다면 방금 만든 메모를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제목과 내용이 그대로 보인다면 저장이 잘 된 겁니다. 이 작은 확인을 몇 번 해보면 나중에는 안심하고 뒤로 가기로 바로 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필요 없는 메모를 지울 때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목록에서 메모를 길게 누르면 아래쪽에 삭제가 나타납니다. 실수로 지웠더라도 삼성노트의 휴대폰에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줄세기 메뉴에서 휴통을 찾아 들어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누를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연습 메모를 만들어 쓰고 지우고 다시 살려보는 기능을 연습해 보시는 게 편하십니다. 오늘 첫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앱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둘째, 삼성 클라우드 동기화를 켜두기. 셋째, 제목을 붙이고 말로 메모한 뒤 숫자와 이름 다시 확인하기. 이 세 기능만 익혀도 삼성의 노트는 더 이상 낯선 앱이 아니에요. 어르신 기억에 대신 기억해주고 내 수첩이 되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내 똑똑한 비서가 됩니다. 삼성 노트를 홈화면에서 잘못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앱 목록을 열어서 검색창에 노트라고 입력해 보세요. 빨간색이나 주황색 바탕에 하얀 종이 모양이 보이면 그게 삼성 노트입니다. 아이콘을 길게 누르고 홈화면을 추가하면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쓰는 기능, 전화나 카카오톡 옆에 놓으면 종이 수첩을 식탁 옆에 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새 메모를 열었는데 키보드가 나오지 않으면 화면의 빈 곳을 손가락으로 툭 눌러보세요. 손글씨 모드가 켜져 있으면 키보드 모양 단추 모양으로 입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손으로 쓰고 싶을 때는 펜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삼성 노트는 글자 입력과 손글씨가 한 종이 안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주소는 타자로 적고 중요한 날짜에는 손으로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글자 꾸미기 도구에도 굵기, 밑줄, 글자 색, 배경, 금머리표 같은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목은 굵게, 날짜는 조금 크게, 가장 중요한 한 줄 배경은 표기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미 기능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읽기 어려우니 어르신 눈에 잘 보이는 방식, 한두 가지 방식만 정해서 계속 쓰세요. 메모를 가족에게 보내고 싶을 때는 점 3개 메뉴에서 공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보내기, 이미지로 내보내기, PDF로 내보내기처럼 여러 기능이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한 장보기 기능은 손글씨와 사진이 있는 이미지로 PDF 파일로 보내는 것이 모양 유지가 잘 됩니다. 보내기 전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음성을 입력했는데 전혀 다른 말이 적히면 키보드의 언어가 한국어인지 확인해 보세요. 키보드 아래쪽에 지구본 모양이나 한양 단추를 눌러 한국어로 바꾼 뒤 다시 말하시면 됩니다. 사투리나 말버릇 때문에 틀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휴대전화가 사람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말하면 대부분 훨씬 정확해집니다. 어르신이 음성 입력을 자주 쓰게 되면 메모하는 순간을 놓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직후, 병원 문을 나온 직후, 장보기 가기 전 냉장고를 확인했을 때처럼 생생한 기억줄을 한 줄로 남겨보세요. 나중에 적어야지 하고 미루면 메모할 내용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삼성노트 아이콘을 홈화면에 꺼내두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기록을 즉시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만든 뒤 너무 길어졌다면 문단을 나눠주세요. 병원 일정, 준비물, 질문처럼 중간에 빈 줄을 넣고 작은 메모를 한 줄 붙이면 읽기 편합니다. 음성 입력만으로 한꺼번에 길게 말하면 글이 붙어갈 수 있으니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마이크를 잠시 멈춘 뒤 줄을 바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보기 좋은 메모는 다시 읽을 때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처음 며칠은 메모를 잘 만들고도 삼성 노트 앱 여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침 식사 뒤나 잠자기 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한번 열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 할 일을 확인해 보시고 끝난 일은 지우고 내일 할 일은
한 줄 적습니다. 하루에 2분이면 충분해요. 앱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매일 한 줄 여는 기억이 가장 확실한 기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업데이트에서 동기화를 켜서 소중한 메모를 영영 안 잃어보게 하는 법, 그리고 펜과 형광펜으로 쉽게 쓰고 쉽게 말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만 익히셔도 어르신은 이미 삼성노트 절반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병원에 갈 때는 절대 빠뜨리지 않게 도와주는 체크리스트랑 사진 한 장으로 글자를 통째로 뽑아내는 신기한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계속 같이 가실까요? 잠깐 쉬어가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 번째 체크리스트 만들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 기능만 잘 뽑으셔도 어르신은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볼 걸 깜빡 잊고 그냥 나오시는 일이 없어집니다. 장 보러 가서 정작 사와야 될 걸 빼먹고 오시는 일도 없어지시고요. 여행 가실 때 챙길 것만 빠뜨려서 저 발만 동동 구르실 일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깜빡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적어두지 않아서거든요. 적어두지 않고 하나씩 지워가면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 적어두는 일을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가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할 일이나 살 것을 쭉 적어놓고 하나 끝날 때마다 그 앞에 동그라미 네모칸을 툭 눌러서 툭 표시하는 목록이에요. 종이에 적고 연필로 쭉쭉 그어가면서 지우는 방식하고 똑같은데 휴대전화 안에서 하는 거라 잃어버릴 일도 없고 깔끔하지요.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삼성노트에서 새 메모 하나를 열고 화면에 보이는 도구들 중에 체크리스트 모양, 그러니까 네모칸하고 줄이 그려진 모양을 눌러요. 그리고 빈 네모칸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첫 번째 할 일을 적어두고 그러면 네모칸이 또 생기고 또 적고 이렇게 쭉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네모칸으로 손가락으로 툭 표시가 되면서 줄이 그어져요. 이거는 했구나, 이건 안 했구나 한눈에 딱 보이십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어디에 쓰시면 좋을까요? 첫째, 병원 가실 때예요. 의사 선생님 앞에면 머릿속이 하얘지셔서 정작 물어보는 건 다 까먹지요. 그러니 병원 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미리 적어두세요. 요즘 무릎이 더 아픈데 약을 바꿔야 하는지, 지난번 검사 결과는 괜찮은지, 지금 먹어도 되는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것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진료실에 들어가면 그 목록을 보면서 하나씩 여쭤보면 체크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다 물어보실 수 나올 수 있어요. 둘째, 장 보러 가실 때예요. 집에서 냉장고 한번 쓱 보고 떨어진 것들을 말로 척척 적어두면 냉장고에서 그것만 사면 되니까 헛걸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셋째, 여행이나 나들이 가실 때예요. 약, 안경, 충전, 속옷 이렇게 챙길 것을 적어두고 가방에 넣을 때마다 체크하시면은 빠뜨리는 일이 없어요. 넷째, 관공서에 서류 떼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증, 도장, 통장 이런 것들을 서류를 적어주고 가시면 다시 집에 돌아오시는 헛수고를 안 하십니다. 어떠세요? 이 작은 기능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주시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들으시면 아마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사진 속 글자를 그대로 뽑아오는 기능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기능은 어르신들이 어디서 본 전화번호나 주소, 안내문을 손으로 옮겨 적느라 끙끙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복사가 되고 저장도 되고 검색도 됩니다.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자 읽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보물 같은 기능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글자로 된 걸 어딘가에 옮겨 적을 때가 있는데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게시판에 동대표 회의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 거기 있는 날짜랑 연락처를 적어두고 싶다. 약봉투에 있는 복용법을 메모해두고 싶다. 어디 가게에 있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싶다. 예전 같으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글자가 작게 딱 한 장 찍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띄우면 사진 한쪽 구석에 작은 글자 모양의 단추가 생겨요. 그걸 누르면 휴대전화가 사진 속 글자를 싹 알아봐서 진짜 글자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고른 다음에 복사를 눌러서 삼성노트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끝이에요.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삼성노트 아래서 그 빈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텍스트 추출이란 글자가 있는데 그걸 또 카메라가 적힌 글자나 안내문을 비추면 그 안에 글씨가 바로 메모장으로 들어옵니다. 손으로 한 글자도 안 쳐도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안내원, 관리비 고지서, 병원 처방 안내, 어디 행사 포스터 이런 것들을 사진 한 장으로 글자로 만들어서
내 메모장에 차곡차곡 모아둘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자로 바뀌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단어로 검색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식당 간판이나 전화번호를 봤는데 적을 종이도 펜도 없을 때 그냥 그 사진 한 장 찍어두면 나중에 그 글자를 그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녀가 보내준 서류 사진에서 계좌번호나 주소를 옮겨 적을 때도 손 떨며 한자 한자 보고 베낄 필요도 없이 그냥 사진에서 바로 뽑아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기능인지 한 번만 써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손으로 베껴 쓰는 시절로 다시는 못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체크리스트를 좀 더 실감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메모를 열고 제목에 병원 진료라고 적어보세요. 체크리스트는 단추 표시를 누른 뒤 첫 번째, 무릎 통증이 밤에 심해지는 이유 묻기. 둘째, 지금 먹는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되는지 묻기. 셋째, 검사 날짜 확인하기. 넷째, 처방받은 약의 식전 식후 확인하기. 이렇게 네 줄만 만들어도 진료실에서 해야 할 할 일이 바로 또렷하게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는 전날에 생각나는 질문을 미리 적고 당일 아침에는 준비물을 한 번 더 적어 붙여보세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복용 중인 약, 봉투, 최근 검사 결과, 안경처럼 꼭 필요한 물건들을 적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가방에 넣어서 네모칸 안에 넣어두시면 머릿속으로 다 챙겨놨나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된 항목은 줄이 그어지니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은 뒤 체크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질문 아래에 답을 짧게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서 약은 저녁 식후, 다음 진료는 7월 15일, 통증이 심하다면 다시 방문처럼 한 줄씩 적어두는 겁니다. 타자가 힘들면 진료실 밖으로 나온 뒤 조용한 곳에서 마이크로 눌러 말을 남기세요. 그러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도 설명할 때 정말 정확합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은 약 체크리스트를 약 복용량처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혈압약, 점심 인양약, 저녁 관절약처럼 적어두고 복용한 뒤 체크하는 거예요. 다만 약 복용 방법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가 알려준 내용으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약 체크리스트는 처방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시나 처방받은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약 이름과 복용량은 잘못 적히지 않았는지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장보기 목록을 만들 때도 물건을 생각나는 순서대로 막 적기보다는 매장 순서에 맞춰 적어두면 편합니다. 채소 코너에는 양파, 대파, 상추, 냉장 코너에는 우유, 두부, 계란, 생활용품에는 세제와 휴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마트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자주 사는 물건들은 물건 목록이 지워지지 않도록 남겨두었다가 다음 장보기를 할 때 체크해 두고 풀었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도 체크리스트가 아주 든든합니다. 음식 재료만 적지 않고 누구한테 연락할지, 언제 장을 볼지, 미리 해동할 것은 무엇인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준비가 끝난 항목은 체크하고 아직 해야 할 것만 남겨두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머릿속에서 해야 할 일은 계속 생각나는데 되는 부담은 휴대폰이 갖는 거예요. 여행 준비 목록도 한번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습니다. 신분기, 충전기, 상비약, 여벌, 옷, 약, 우산, 예약 확인서처럼 매번 확인이 필요한 기본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여행이 끝났다고 메모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여행 준비 기본 목록이란 제목으로 저장해두면 여행 끝날 때 다시 한번 빼진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 번의 수고가 다음번 준비 시간을 크게 줄여듭니다. 체크리스트가 길어졌을 때 중요한 순서를 위로 올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삼성 노트에서 글자나 항목을 잘라내서 붙여넣거나 손가락으로 순서를 옮길 수 있는 화면도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다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을 맨 위쪽부터 입력해 주세요. 특히 병원 질문이나 광고서 준비물은 꼭 필요한 내용이 위쪽으로 두면 시간이 부족해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체크한 항목이 회색으로 바뀌고 줄이 그어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 여행 때 실제로 챙긴 물건, 병원에서 물어본 질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필요 없어진 목록만 삭제하고 반복해서 쓰는 목록은 제목에 기본 목록이라고 보관해 주세요. 자주 쓰는 체크리스트는 즐겨찾기에 넣어 맨 위에 둘 수 있습니다. 삼성노트 첫 화면에서 해당 메모를 길게 누르고 아래쪽에 점 3개 메뉴에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목록 정렬 메뉴에서 즐겨찾기 상단 메뉴에 고정하면 약 복용표나 매주 같은 장보기 같은 중요한 메모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서랍 앞칸에 매일 쓰는 물건을 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체크리스트를 만들다가 네모칸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키보드의 줄바꿈 또는 엔터 단추를 눌러보세요. 보통 다음 줄에 새 체크칸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체크리스트를 끝내고 일반 문장을 적고 싶다면 체크리스트 단추를 한 번 더 동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 메모에서 줄을 만들고 체크해서 다시 풀어보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제 사진 속 글자를 뽑는 기능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 카메라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안내문이나 약봉투의 글자가 화면 안에 또렷하게 들어오도록 카메라를 비추세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글자가 작아서 인식이 안 되고 너무 가까이 하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글자가 선명해질 때까지 휴대전화를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 주세요. 글자를 잘 인식하면 화면 안에 노란색 테두리나 영어 T 모양이 단추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단추를 누르면 글자 모양이 하얗게 변하고 그 모두 복사, 텍스트 추출, 노트의 추가 같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노트 추가가 보이면 바로 삼성 노트로 보낼 수 있고 보이지 않으면 모두 복사를 눌러 새 메모에 붙여넣기도 됩니다. 메뉴 이름이 조금 달라도 핵심 글자 사진을 글자로 바꾸는 겁니다. 카메라가 문서 전체를 보고 스캔이라고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전화가 글자 몇 개를 종이 한 장 전체에 반듯하게 찍는 거구나 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글자만 보고 저장하고 싶다면 저장하는 부분에 카메라를 조금 가까이 대 보세요. 전화번호나 신청 날짜처럼 필요한 부분만 화면 가득하게 보이면 추가 날짜나 텍스트 복사 메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전체 모양을 남기고 싶으면 스캔 기능이 더 좋습니다. 종이 내 모서리에 자동으로 찾아 빼뚫어진 각도를 반듯하게 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글자만 나중에 검색하고 복사하려는 텍스트 추출, 종이의 도장과 서명, 배치까지 그대로 보관하면 문서 스캔, 이렇게 목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나누어 쓰시면 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그림자가 생기면 글자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의 창가에 밝은 곳에 노트에 햇빛이 너무 강하게 반사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전화와 종이와 확인 가능한 평방향에 들어주세요. 손이 떨리면 팔꿈치를 손에 대고 책상에 찍으면 더 훨씬 선명하게 됩니다. 약봉투처럼 반짝이는 비밀은 조명 아래에서 보는 것보단 옆에서 빛이 들어오게 놓는 글자가 잘 보입니다. 글자가 추출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흐린 사진, 손글씨, 특이한 글꼴, 숫자들은 틀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병원, 예약번호 같은 원본과 다시 한번 비교해 주세요. 1과 70, 8과 0 문자 숫자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은 베끼는 수고를 줄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추출한 글자를 삼성노트에 넣은 뒤 제목을 꼭 붙이세요. 6월 주민센터 안내, 독감 예방접종 문의 안내, 아파트 정전 안내처럼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검색할 때는 안내문, 예방접종, 정전, 기억나는 단어 하나만 쳐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글자로 들어오면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 복사한 뒤 전화 앱에 붙여 넣으실 수도 있고 주소는 지도 앱에서 검색창에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보낼 때는 사진 전체를 보내는 것보다 필요한 장소와 글자만 보내면 상대방이 읽기 쉽습니다. 작은 안내문 하나, 지도, 문서와 문자와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명함도 아주 좋은 연습 재료입니다. 명함은 밝은 곳에 놓고 회사 이름, 사람 이름, 전화번호 이름을, 주소를 글자로 추출해 보세요. 삼성 노트에 명함 사진과 추출한 글자와 함께 넣고 제목에 사람 이름을 가게 이름을 넣으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종이 명함은 서랍 속에 넣으면 사라지지만 글자로 저장된 명함은 검색 한 번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주민센터 안내문을 촬영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집 주소가 함께 취직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담아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전에도 개인정보가 보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서류처럼 민감한 문서는 단체방에 보내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내세요. 편리한 만큼 저장해서 조심해서 다루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사진 속 글자를 잘 뽑아두면 검색 기능의 힘이 더 커집니다. 삼성 노트 첫 화면의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기억나는 단어를 입력해 보세요. 몇 달 전에 저장된 메모리도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 그 목록에 나타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병원, 주민센터, 여행, 전화번호처럼 관련된 내용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연습을 위해 집에 있는 전단지나 버려야 되는 약상자를 종이를 하나 골라보세요.
전화번호 한 줄을 카메라를 비치고 글자를 추출한 다음 삼성노트에 붙여놓고 연습용 글자 추출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원본과 함께 돋보기 검색에서 연습용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촬영, 추출, 검색까지 한번 해보면 전체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배운 두 기능은 서로 쓰면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병원 안내문을 사진에서 글자로 추출한 뒤 아래에 준비물 체크리스트에 붙일 수 있어요. 여행 안내를 글자로 저장한 뒤 같은 메모에 집 목록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위에 저장하고 내가 할 일은 아래 체크리스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모 하나만 열어도 필요한 내용과 행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든 추출한 글자든 다 쓴 뒤에는 제목과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목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고 날짜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신청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초의 확인이 앞으로의 1시간을 아껴줍니다. 메모를 잘하는 사람은 적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찾는 걸 잘하는 적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체크리스트를 가족과 함께 사용할 때는 메모를 공유해 필요한 내용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질문 목록을 자녀에게서 보내 확인받거나 자녀가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 부모님께 보낼 수도 있어요. 다만 공유한 뒤에 상대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는 기종과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록을 글자나 이미지로 카카오톡에 보내는 겁니다. 관공서 방문 목록 중에 준비물뿐만 아니라 운영 시간과 담당 부서 시간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같은 준비물을 준비하고 그 아래 점심시간 마감 시간을 적어두세요. 안내문 사진에서 전화번호와 시간 추출은 같은 메모에 붙여 넣으면 방문 전화로 확인해서 준비물을 챙기는 일 하면서 끝냅니다. 사진 속 글자를 추출할 때는 손으로 손글씨 인쇄된 글자보다 잘못 인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손으로 적어준 종영법이나 누군가 적어준 전화번호는 추출 결과에 믿지 말고 사진 원본도 함께 남겨두세요. 삼성 노트에 사진을 삽입한 뒤 그 아래 추출된 글자를 붙여두면 글자로 검색하면서 필요할 때 원본 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세로로 적혀 있거나 종이가 구겨져 있으면 휴대전화가 문장을 잘못 읽어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종이를 평평하게 펴고 글자가 화면에서 똑바로 보일 수 있도록 휴대폰을 돌려주세요. 여러 칸으로 나뉜 표는 줄 섞일 필요가 없으니 칸만 따로 찍어주는 것이 편합니다. 한 번에 전부 가져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부터 나누어 저장하세요. 검색을 더 잘하려면 본문에 따로 떠올릴 만한 메모를 일부러 넣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감, 예약이라는 단어를 미리 적어두거나 그 희미한 기억을 잡아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공과분 안내문이나 마트 전단물을 준비하고 필요한 전화번호와 글자를 추출해 보세요. 아래의 전화에서 물어보기, 납부일 확인처럼 체크리스트 두 줄을 만듭니다. 제목은 붙여 저장하고 즐겨찾기에 넣어두었다가 즐겨찾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배운 저장, 행동 하는 것들은 흐름을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속 글자를 추출한 뒤 원본 사진이 필요 없다고 바로 지우지 마세요. 글자가 정확하게 옮겨졌고 확인하고 전화번호가 실제 연결해보니 맞거나 검토한 다음 정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중요한 공문이나 처방 안내는 추출한 글자와 원본 글자를 사진을 한동안 보관하세요. 글자는 검색하기 편하고 사진은 도장과 같이 배치된 원래 모습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메모가 많아지면 비슷한 제목이 생길 수 있으니 날짜를 함께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안내 6월 12일, 정형외과 질문 7월 3일처럼 같은 종류의 메모가 여러 개 있어도 구분하기 쉽습니다. 날짜는 연도까지는 전부 적지 않아도 되지만 해가 바뀌어서 내 보관할 문서라면 연도를 2026처럼 연도를 넣어주세요. 작은 이름표 하나가 나중에 혼란을 바꿔줍니다. 이 두 기능을 쓰다 보면 어르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는 어디에 기록을 해 두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삼성노트로 정해지면 생활이 단순해져요. 종이는 식탁, 달력, 지갑에 흐트러지고 사진은 갤러리 속에 묻히지만 필요한 글자와 할 일을 삼성노트에 모아두면 찾는 장소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디지털 수첩을 쓰는 가장 큰 이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깜빡 잊는 걸 막아주는 체크리스트, 사진 한 장으로 글자를 통째로 뽑아주는 기능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아직 놀라운 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음에는요, 은행에서 들은 설명이나 강의를 녹음해두면 말소리를 글자로
쫙 뽑아주는 거랑 중요한 알맹이만 요약해주는 기능,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보험증서처럼 서류를 휴대폰에 넣어서 단어 하나로 찾아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메모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의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알짜배기 5째, 6번째, 7번째 이야기를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째, 녹음한 말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요약까지 해주는 기능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르신들은 은행에서 들은 설명이든 동네 복지관 강의든 보험 설명이든 그 자리에서 다 못 알아듣고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녹음만 해도 그 목소리가 글자로 쫙 바뀌고 거기서 중요한 알맹이만 쏙 빼서 요약해 주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참 많잖아요.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보험 상담을 했는데 직원이 어려운 말도 빠르게 들으면 그 순간에는 고개는 까딱이지만 집에 오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럴 때 삼성노트로 녹음을 해두는 겁니다. 방법은 이래요. 삼성노트에서 새 메모를 하나 열고 화면의 위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 버튼을 누르면 그 중에 가지가 나오는데 음성 녹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녹음이 시작돼요. 상담이나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녹음하고 끝나면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 녹음을 글자로 바꾸는 단추를 누르면 잠시 뒤 그 말한 것들이 글자로 주르륵 적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 구분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약 단추를 누르면 긴 내용이 핵심만 짧게 간추려 줍니다. 외국어로 된 내용이면 번역까지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어르신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녹음을 글자로 바꿔주고 요약해주는 똑똑한 기능은요, 아무 갤럭시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비교적 최신 갤럭시에서 나오는 갤럭시에서만 동작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앞에 알려드린 기능들, 그러니까 메모하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사진에서 글자 뽑고 녹음을 자체는 대부분 다 되니까 일단 녹음해 두시고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새 휴대폰을 바꿀 일이 있으시면 그때는 이 똑똑한 기능이 되는 기능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 기능이 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은행 상담하는 직원이 양해를 구하고 녹음해 두면 자녀와 같이 글자로 바뀐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따져볼 수 있어요. 어려운 보험 설명도 요약된 핵심 내용만 있으면 한결 쉽게 이해되고요.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PDF 문서를 불러와서 크게 보고 빠르게 찾는 방법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건강검진 결과표, 보험주소, 광고비에서 받는 이런 많은 서류들을 종이로 받아두는지 어디로 받는지 한참 몰라 찾으신 적이 많으시죠? 이제는 그런 종이들을 휴대폰 안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필요할 때 단어 하나로 손가락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손가락으로 쫙 크게 키워서 큼직하게 읽을 수도 있어요. PDF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컴퓨터에서 휴대폰 전자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삼성 노트를 열고 더하기 모양 단추를 눌러서 파일 불러오기를 고른 다음 휴대폰에 받아준 그 문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삼성 노트 안에 쏙 들어와요. 그리고 그 펜 안에 동그라미도 칠 수 있고 형광 펜으로 중요한 데를 칠할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려서 글씨를 큼지막하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셔도 얼마든지 크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기능입니다. 메모를 폴더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메모를 아무리 많이 넣어둬도 나중에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류별로 칸을 나눠서 정리해두면 단번에 필요할 때 척척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서랍을 칸칸에 나눠서 양말은 양말끼리, 속옷은 속옷끼리 찾아두면 편하게 찾기 쉬운 것처럼요. 방법은 이래요. 삼성노트 첫 화면 폴더를 누르고 칸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는 병원 메모, 약 정보, 건강검진 정보를 넣어두고요. 가족이란 폴더에는 자녀들 연락처나 생일, 손주들 이야기를 넣어두고요. 금융이란 폴더에는 은행 상담이나 보험 내용 같은 서류를 넣어두고 생활이란 폴더에는 장보기 목록이나 동네 소식 같은 걸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칸을 넣어두면은 병원에 넣어두건 어디에 뒀더라 이렇게 건강 폴더만 넣으면 찾아보면은 다 있으니까 헤맬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주 보는 폴더에는 제목을 또렷하게 달아서 넣고 색깔이나 작은 그림을 표현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기능을 하나라도 해보신다고 하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기능이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면 누구나 따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로, 여러, 이 기능은 시니어 분들의 삶을 도와드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기억이란 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도구가 있고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르신은 머리가 나빠지신 게 아니고 그동안 어르신들 도와줄 도구를 주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제 어르신 손안의 갤럭시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어르신 대신에 기억을 해주는 디지털 수첩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물어볼 걸 적어두는 건 내 몸을 더 잘 챙기기 위해서고, 자녀 생일을 적어두는 건 그 사랑을 잊지 않은 거고, 좋은 강의를 녹음해 두는 거는 더 배우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뭔가 잃어버린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실 때마다 어르신을 잃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얻어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어르신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멋진 분이십니다. 부디 오늘 배우신 것 중에 딱 하나라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어르신의 내일을 분명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옆에 손주나 자녀가 있으면 같이 해보자고 말 건네보세요. 함께 휴대폰을 보는 그 시간이 서로에게 참 따뜻한 추억이 될 겁니다.